안녕하세요. 평생학습팀장 윤중금입니다. 먼저 제2차 제천시 평생학습 5개년 개발기획 최종 보고회에 참석하여 주신 제천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님, 그리고 제천시의회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개별 소개는 앞에 놓여진 명패에 의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차 제천시 평생학습 5개년 개발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이신 최명현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뭐 자주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아주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한자리 하게 돼서 아주 참으로 기쁘고 또 오늘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제2차 평생학습 5개년 계획안이 이제 발표되는 날이고 이 명품 평생학습 도시로 간 그 로드맵이 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종금 팀장님께서 내빈 소개는 명패로 가능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이제 의전 간소화에 따라 제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빈을 가급적이면 이제 생각하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소개를 해드립니다.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아마 몇 번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소개를 오늘 명패로 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 시의 평생학습을 이제 선두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제 그 계획서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천은 2005년 이제 8월에 평생학습 도시로 이제 선정이 된 이후에 1차 평생학습 5개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태동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성장 기반을 어느 정도 다져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한 2011년도 11월에는 또다시 우리 전국 최초로 아마 자기주도 학습 도시를 선포한 그런 지역이 아마 없을 겁니다. 평생학습과 자기주도는 이제 크게 보면은 평생학습은 일반 어른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 자기주도 학습은 학생들을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평생학습 도시나 자기주도 학습 도시를 이렇게 해가면서 보니까 시민의 그 평생학습 요구가 좀 이제 많이 좀 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늘고 있음에도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모든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평생학습 도시가 되고자 해서 2차 평생학습 5개년 계획을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용역기관인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최종 보고를 통해서 평생학습으로 희망을 키우는 제천, 또 시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는 평생학습 도시, 그리고 살기 좋은 우리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우리 제천시가 그냥
평생학습 도시가 아니라 명품 평생학습 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하신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그 영소동 동사무소를 평생학습센터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전체 개강식을 못하는 실정으로 있고 해서 제가 지금 뭐 선거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가 지어지면은 이리로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넓은 공간에서 그야말로 정말 전국에서 참 아주 우뚝 서는 이런 그 평생학습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우리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또 우리 한방 바이오 박람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웃과 친지분들한테 좀 홍보를 해주셔서 함께하는 그런 그 한방 바이오 박람회가 됐으면 하고 또 우리 제천은 배우며 한 걸음 나누며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이제 또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도 10월 5일부터 이제 이틀간 또 개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주제에 맞게 함께 참 해서 정말 행사가 뭐 행사를 위한 행사보다는 정말 시민들한테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늘 제가 그 평생학습 도시 전국의 그 부회장으로서 이제 회의에 참석을 해보면 어떤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 전국에 지금 우리가 81개 평생학교 도시가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 단체가 전국에 240여 개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83개만 이게 가입이 되어 있고 또 그 자기주가 학습도시 같은 건 우리 제천시 혼자뿐이니까 제가 작년에 바르셀로나에 금년이죠. 바르셀로나에 4월달에 갔는데 그 평생학습도시 그 본부 아닙니까? 본부에 갔을 때 이렇게 명패를 쫙 보니까 코리아 제천 이렇게 코리아 제천 시티가 있는 걸 보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평생학습 도시이면서도 또 이제 그 국제교육도시 연합에도 또 가입을 못하는 그런 데는 바르셀로나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에는 이제 국제도시, 국제교육도시 연합에 가입을 하면 바르셀로나에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국제교육도시는 원래 이제 그 바르셀로나에서 시작됐고 평생학습은 아마 이게 일본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우리 제천시는 국제교육도시에도 이제 가입이 되어 있고 평생학습도시에도 가입이 되고 또 자기주도 학습도시에도 또 가입이 돼서 아마 교육을 위한 이런 그 시스템이 많이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는가. 또 제 시정 방침에도 창조적 교육 지원이라는 시정 방침을 넣어서 지금 5가지 그 시정 방침 중에 한 가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 못지않게 예산도 많이 투여를 하고 또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이제 며칠이 이제 이날말이면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인데 따뜻한 그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능력을 수행하시는 충북발전연구원 김진덕 박사님께서 PPT 자료에 의해 최종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진덕입니다. 먼저 그 지난번 중간 보고 때 전 뵙고 오늘 최종 보고 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번 중간 보고 때 주신 말씀들 하고요. 저희들이 돌아가서 그동안 그 자문위원들하고 여러 차례 거쳐서 자문회의원 결과 그 최종 보고안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보고안을 시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보고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제2차 제천시 평생학습 5개년 개발 계획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그동안의 그 성과와 향후 그 제천 시민들의 평생학습 수요, 그리고 이걸 통한 목표와 전략, 그리고 정책 과제 및 투자 계획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 환경 변화는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인생 100세 시대가 지금 도래하면서 인구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인식의 변화가 있고요. 산업 자본 경제에서부터 지식 기반 경제로 급속하게 이동이 되고 있고, 또한 고학력화가 진행이 되면서 세대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또한 사회 통합과 관련돼서 교육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천과 관련된 정책 환경 변화를 보면은 일단 자치단체의 그 책무성을 강화한 법 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따르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제도적인 인프라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일 날 평생학습과가 신설됐고요. 제천시 평생교육협의회는 그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고, 또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자기주도 평생학습 도시를 선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한방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도 구축되는 등 제천시와 관련된 정책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를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좀 지역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특히 제1차 평생학습 5개년 계획이 성공리에 그동안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저희들이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향후 5개년 동안의 미래 제천시의 그 블루오션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할 그런 목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제천시 전체고요. 시간적으로는 2017년까지고요. 내용적 범위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은 통계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현황과 특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제천시 평생학습 5개년 동안 추진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성과 평가를 했고,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민들의 평생학습 수요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목표 및 추진 전략을 도출했고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발전 계획안을 세부 사업별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1차 계획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면은 평생학습 전담 조직이 설치가 됐고요. 조례 제정이 있었고요. 평생학습 협의회를 구성했고, 평생학습 센터를 설립을 했고, 여기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등 기반 추진 체계를 완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진 기반만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각종 프로그램도 지원을 했는데, 평생학습 기관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고, 평생학습 동아리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이천시와 자매계례를 체결을 했고, 전국제 교육도시 연합 여기도 가입을 했고요. 그 이외에 그 동아리 연합회라든가 기관단체 실무자 협회 등 네트워크를 좀 더 안팎으로 공부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평생학습 홍보도 그동안 평생학습 축제라든가 한방 바이오박람회를 지원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전국 최초의 자기주도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한다. 그 부문별로 보면은 역시 평생학습 센터를 통해서 각종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거라든가, 평생학습 공모사업에서 동아리를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구축이 이제 어느 정도 다 갖춰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쪽으로 대폭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진 결과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제천시에서 추진한 평생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천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증가됐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었고요. 삶의 질 향상에는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 했더니 역시 그렇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우 그렇다 포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업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느냐,
상당히 많이 직업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시민들의 역량이 좀 더 평상학습을 통해서 강화되었다. 이렇게 좀 시민들이 평가하고 있어서 지난 1차 5개년 계획에 관련된 여러 가지 평생학습 사업들이 제천 시민들이 평가할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수요를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평생교육에 대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거냐? 역시 거의 대부분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었고요. 그러면 평생학습에 어디에 참여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가장 높은 부분이 직업능력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부분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참여기관 같은 경우 보면은 역시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그런 공익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참여 의향 역시 뭐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그런 평생학습을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또는 참여할 계획이 없는 이유가 물어봤더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좀 그렇다 하는 부분이 한 4분의 1 정도 됐는데 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 2차 계획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같이 뭐 필요성을 못 느낀다든가 홍보가 좀 부족하다든가 강좌 개설이 조금 미흡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2차 계획을 통해서 보완할 질문 및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종 보고를 해주신 김진덕 박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물 종합보고냐? 종합보고인데 뭐 중간보고 때 말씀 좀 하시죠?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서대에서 인사를 드렸죠. 오늘 종합보고를 드리셨는데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또 괜찮아야 되니까. 말씀하시죠. 없어요.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 최경자 위원장님은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뭐 중간부분 안 들어봐가지고 어떤 대학이 오갔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서 저는 궁금한 건 예산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예산 아까도 국가평생교육 진흥회랑 이거 매년 평가가 있어요. 평가. 또 상주는 있고. 자, 거기 상을 잘 받으면 또 거기에 대한 상사학교도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 좋은 상 달라고 전부 다 말했는데 이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이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그전에는 이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세우면 돼요. 그리고 이제 평가 받으려면 이런 장기발전 계획이 기본으로 또 있어야 돼요. 없으면 또 점수에 또 우리 저 여성 친화도시 그 점수 못 받듯이. 조남국 교수님 예,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시장님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민들 요구 조사를 해본 그 결과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이제 평생학습 그 도시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라는 게 이제 결국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좀 아까 발표에서 뭐 전임 한 분 있고, 뭐 정 안 되면 비전임, 거점별 비전임이라도 몇 분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한 분 평생교육사 가지고는 그 일찍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그 이후로 그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또 그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셔가지고 인력을 좀 보강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불급하게 드실 그런 영역에 경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자기 주도적 평생학습 도시 성공적인 그 발전을 위해서는 좀 비전임이라도 좀 모아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 갖고 근데 그 용역에 나와 있는 그 전임 비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있는 거를 우선순위로 좀 집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실버드림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신규 사업에 있잖아요. 그거 혹시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나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신규 사업. 평생학습을 통한 직업 능력 개발 부분의 신규 사업으로 실버드림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뭐를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더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군보고시에는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맹본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직업교육 부분은 이제 제가 했는데요. 어쨌든 지역의 그 노인 인력 점점 고령화되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직업이라든지 그것이 이제 파타임이 됐던 그런 부분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 공동체, 사회경제 공동체나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그분들이 뭐 그 주에 몇 시간이가 어떤 단위든 그러니까 기존에 내려오는 그런 그 공공 부분에서 그런 근로사업 지원비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반하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 이런 부분과 연계한 그런 지역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노인분들, 고령인분들을 활용하다가 했지만 또 하나 이제 사회경제 공동체가 이제 활성화될 지원이 많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의 노인들이나 기농기촌 이것들을 공동체를 엮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회적 일자리, 사회경제 공동체, 예를 들면 뭐 마을기업이든 그런 쪽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자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협동조합도 이제 기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이 육성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시급 단위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마을 기업이 생산도 하고 유통도 하고 가공도 하고 한다니까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자금 경쟁력 5명이면 무조건 설립할 수 있으니까 생산하시는 분은 생산하고 가공하시는 분은 가공하고 전문적인 분야로 사회 연대해서 거기서 농촌마을 또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좀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농촌을 위주로 하신 거예요? 여기 제천은 도농복합. 예, 도농복합이니까. 이제 시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에는 이제 시니어 클럽이나 이런 거 관련해 좀 확충하고 뭐 기반시설 확충이나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시니어 클럽은 이제 도시적을 대표하고 시도 지역은 경제공동체, 사회경제공동체, 육성 이런 쪽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이런 내용을 좀 나왔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사실 이제 파워포인트는 요약을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사업 하나하나별로 한두 장짜리라서 디테일한 사업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부에서 그 소외계층에 대한 그
많은 그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이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서 위치를 지금 뭐 60 넘어도 다 노인이라기보다는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좀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자. 여성단체로 해서 말씀하신 그 평생학습 도시 여기 있는 그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김정관 말씀이 나오고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 9월 말까지. 이달 말 9월 말까지. 이 오늘 얘기를 못하면 수정 들어가지 못하네. 몇 시야? 2시 40분. 3시까지는 이게 해야 되는 거죠. 한 시간은 얘기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지금 저도 중간 용역 보고 때는 안 들어보고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취미 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열돼 있고 또 이렇게 뭐 여러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근데 그 지금 주민자치센터 17개 명에서 하고 있는 그 센터에서 하는 평생학습이랑 이렇게 연계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지금 이원화되어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평생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평생학습 차원에서 이렇게 연계돼서 좀 유출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저희들 평생학습 범위가 하도 넓어가지고 대학도 있고 학습 동아리도 있고 뭐 그 마을 소단위 아파트 단위도 있고 그 각종 사회 시민단체들 복지단체들 엄청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이 계획에 담을 수는 없고 이 계획에 담은 대상은 뭐냐면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그 기관들 이쪽에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걸 다루기에는 사실은 뭐 다루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실행력을 나중에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못 다뤘고요. 이제 제천시에서 주민학습 저희 평생학습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획에 담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나가는 예산도 다 시에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직접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달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 들었어요. 네,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김일록 시간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대동소이하게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담아져 있는 프로그램들은 꼭 평생학센터에서 진행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 안에 다 담아 놓은 거고요. 굳이 주민학센터 프로그램이라고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상황이 되면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센터와 네트워킹을 통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이렇게만 진행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담당 부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강사 지원 프로그램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강사를 우리 평생학습에서 길러내서 그 강사를 통해서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에 교육을 하는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보고 싶고요. 그 음악영화 치료사 양성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지금 올해 제8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열렸는데 여기서 지금 영화음악제라고 표시를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음악영화제 아직 안 오신 모양인데 제9회 음악영화제 때는 또 한번 오셔가지고 제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 과정이 아주 예리하게 진행됐어. 영화음악제가 아니라 음악영화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님도 지적 못한 거 했어. 네, 궁금했던 게 거기 아까 보면 힐링 한방 수사도 있고 힐링 일단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종합 한방 치료사를 원하는 건지 음악
음악 치료상을 원하는 건지 힐링 한방울 행사는 따로 있어요. 뭐 귀에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요새는 음악이 음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이렇게 틀어오면서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같이 경영이 되는 그런 지금 그 제천 씨가 한방 바이오 또 건강 도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표방하고 그거를 이제 그 내세우고 있으니까 이제 심리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한방 치료도 있을 수 있고 음악 치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미술 치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치료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방 치료하고 그다음에 음악 영화제를 하니까 음악 영화를 접목해가지고 그 음악 치료를 하는 그런 그 전문가를 양성해보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그래서 우리가 도시 브랜드가 먼저는 라이스 제천이 있었잖아요. 라이스 제천. 그래서 라이스 제천은 어떤 종류형이었을 때고 진행형이라든가 미래형인 브랜드로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제천시를 그 자연 치유의 도시를 브랜드로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자연 치유의 도시. 그래서 이제 원래 치유의 도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또 치유의 도시라고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는 걸 몰라서 그대로 제천이 가지고 있는 자연 풍광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활용하는 치유의 도시로 만들자 이래서 하는데 사실은 한방 치유의 도시, 양방 치유의 도시 지금 이런 음악, 영화 이런 걸로 치유의 도시, 자연 치유의 도시 이렇게 통틀어서 우리가 자연 치유의 도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본 같은 데도 이제 허브 단지라든가 뭐 에코세라피 단지라든가 이런 걸 해서 치유의 도시로 만드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여건을 지금 형성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제 한방 치유의 도시, 자연 치유의 도시에다가 근데 제가 그저께 대만을 갔다 온 것도 의료 관광 도시 서로 개발하자고 해서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천은 치유의 도시로 간다. 그래서 병 걸리고 아픈 사람은 제천으로 오면 져가지고 간다. 미국 같은 데도 아주 치유의 도시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데도 한번 가서 치유의 도시 어떻게 했나 좀 영화도 찍으라고 해서 동영상도 좀 찍어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천 브랜드가 이제 치유의 도시로 이제 가는 거. 이제 그래서 이번에 또 마침 그러던 차에 경찰청에서 힐링 리조트를 지려고 하는데 힐링 리조트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현으로다가 자리를 보여줬더니 양평 뭐 여러 군데서 서로 경쟁을 하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보은에서는 청소년 수련관 지려고 해놓은 털을 닦아놓은 걸 준다 그러는데도 우리가 이제 더 심차게 로비를 해서 양평하고 마지막 경쟁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겨갖고 아마 20일쯤에 발표가 되는데 학현에 처음에 1단계로 한 500억 투자 해가지고 450칸을 만들어서 힐링 리조트라는 이제는 거의 또 힐링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국에 힐링 도시로 이렇게 브랜드 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빨리 선점을 하자 해가지고 22일 선포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제 뭐 태양의 도시, 뭐 생명의 도시, 뭐 약속의 도시, 뭔 약속을 했어요? 희망의 땅, 뭐 그런 브랜드를 많이 갔는데 그런 허구성보다는 실질적 여건하고 이게 우리 아주 자연 경관하고 제천은 아주 자연 여건이 정말 자연 치유의 도시하고 걸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또 약간 힐링이 얘기 나오길래 왜 말씀을 드려요.
TV 프로그램도 힐링 캠프 그러니까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요. 힐링입니다. 요즘 주제가. 힐링 이제 어떤 뭐 마을 힐링 마을 뭐 이렇게 조성한 데는 있는데 도시 전체 브랜드를 그 힐링으로 한 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 언론 빨리 선정을 하라. 지금 질문이 있습니다. 그죠? 네. 저기 신규 사업에서 그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좀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자녀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천의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여성 정책과 그 관리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다문화 지도사라든지 또 지도사들이 방문을 해서 그 다문화 자녀 아이들에게 학습 지도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다문화 그 여성정책과에서 하시는 그 다문화 그 지원센터에 하는 일과 평생 학습가가 하는 일이 또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좀 추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밑에 쉼터 여성의 직교육 프로그램을 조금만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해주시면 시장님 바쁘셔서 막 전화 받으시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문화 가정 학습 도우미는 이미 다문화 센터에서도 하고 뭐 다문화 센터 아닌 데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 각각 다른 곳에서 각각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처지 전체 평생학습 차원에서 거기서 하면 이쪽에는 뭐 다른 그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거지 무조건 뭐 여기서 해서 다 뭐 평생학습센터에서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쉼터 여성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또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사회복지단체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할 때 예를 들면 뭐 부족한 거라든지 이런 거면 이제 보완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지 않고 예산이 끝나면은 또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프로그램이 예시적인 거지 이거를 뭐 다 해야 된다 82억 다 투자해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 프로그램을 다 한꺼번에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좀 지금 급하다라든지 아니면은 내년에는 좀 이거는 해봐야 되겠다 이럴 때 이제 그 참고로 해서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자료가 그 가정으로 치면 안 쌓이는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서 어디다 이거 5개년 계획이니까 예. 전체가 다 네, 근데 있어요. 이제 지금 그 평생 학습이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 그냥 어떤 학습만 볼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전체를 지금 다 통틀어서 지금 짠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방금 우리 주영현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문화 부분처럼 뭐 다 중복돼 있어요. 지금 여기 요리도 마찬가지. 보면서 이거 한 방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뭐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또 다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새마을협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다 중복되는 사업인데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동아리 아까 있었잖아요. 뭐 우리가 어느 곳에서 그 사업비를 올리면 또 거기서 타기도 하고 저도 이제 여기 신청을 해봤던 사람이어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평생학습에다 들어가 그러니까 한 말씀으로 드리면 버킷리스트입니다 이게. 네, 또 용납 받게 해서 하는 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실 때 저쪽에 이미 지원을 사회복지팀에서 했으면 그런 거를 잘 체크해가지고 이 중복 지원이 안 되게 한다든지 이런 조정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이주 여성과 관련된 다문화 부분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린 그게 이제 그 여러 중앙부처도 여러 부처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 교육과학기술부도 일선학교랑 자치단체랑 같이 컨소시엄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다 또 담아놔야지 나중에 우리가 그런 걸 신청을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꼭 뭐 이거를 한 군데서 다문화를 다 통합해서 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중앙부처도 널려 있듯이 우리도 다 여기저기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다문화 얘기하지 마. 다문화
다문화 얘기하면 뭐 우리 땅땅 아프네. 근데 다문화가 이렇게 만만한지 말이야. 전부 다 소유화하려고 그래요, 단체들이. 다문화. 근데 이 다문화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지원하다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여기 토착의 그 어떤 거기에는 잘못하면 소홀할 수 있는 차별받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센터가 운영하다가 문제가 터져가지고만 우리 금년부터는 시에서 지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는 뭐 이 단체 저 단체 해가지고 심지어 뭐 내 건이 네 건이 있으니 또 내 건이 네 건이냐 말이야. 안 된다 해가지고 무슨 내가 지금 질서를 잡느라고 요새 질서 잡는 게 많아요. 다문화 센터도 그래서 지경하지. 저 들어오시다가 그 장례식장 있잖아. 저 화장장. 저 애들 뭐 하려고 화장장 달라는데 자기네 운영한다고. 주변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돈이 또 너무 많이 남고 들어가니까 냅다 쌈질을 해가지고 계속 내가 지금 또 9월 말까지 한다면은 내가 시에서 지경한다. 그러니까 이제 안 뺏기려고 지금. 또 남의 걸 자기 거 좀 소유하려고 저러는 거야, 전부 다. 왜 너 시의 건데 왜 안 준다고 해서 대모를 해와서. 정신나간 사람들이. 요즘에는 사람들이 의식이 이상해졌어. 먼저 맡은 게 임자는다 이런 식이야. 공공기관이든 뭐든 단체든 간에 말이야.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이제는. 내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그 사람들은 화장장이 아주 자기들 거지를 나. 집원만 포전리로 맺혔지, 시의 땅이고 시에서 투자해서 시설하는 건데, 전부 다. 그래서 자꾸만 물러가라 되는 나라다. 한번 9월 초부터 물러가라. 녹음을 해놓고 풀러는. 물러간다고 뭐 자기네들이 물러가란다고 물러가. 그래서 이 다문화 센터도 그런 성격을 갖고 거기 드나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어느 단체든지 그래. 단체만 내놓고만 이게 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공공의 생각을 금방 잊어버려. 글쎄, 그래서 타잖아. 그래서 그런 질서를 내가 바로 잡아주려고 유세마을 운동도 바로 그런 질서 바로 잡는 운동이 유세마을 운동이고. 그래서 지금 질서 바로 잡느라고 바로 잡다 보니까 자꾸 물러가라 그러는데 내가 물러가면 것도 좋지만은 내가 물러가면 질서가 안 잡힐까봐 못 물러갔어. 질서를 다 잡아놓고 물러가더라도 물러가야지. 자, 이제는 시간이 한 2분 남았네. 이제 오늘 꼭 얘기를 안 하면은 병이 날 것 같다. 이런 것만 딱 한 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막을 내릴 게 있어. 없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마무리하시죠. 오늘 앞서 뭐 굳이 뭐